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6장 3절 원통쉘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면적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방법,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원통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통쉘 방법에 의해서 부피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떤 도형을 회전시키는가, 그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려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된 입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법, 단면적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그 회전체가 그려져야 됐었죠. 그리고 단면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그렸었죠. 그리고 그 넓이를 계산했고요. 자, 그런데 이 방법, 두 번째 방법, 원통 쉘 방법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것을 회전시킬 건가, 그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XY 평면에 우선 Y축 오른쪽에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이 y는 fx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f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y축 왼쪽에 있어도 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이 양쪽 끝점을 x축의 수직 사용해서 그때 x의 값이 a와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fx라는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영역, 이렇게 빗금친 도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 도형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회전축이 y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회전축은 x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y축하고 평행이 되는 어떤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x축하고 평행이 되는 어떤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서 만들어지는 값들이 어떤 의미로 계산돼야 되는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 도형을 y축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전된 입체는 이쪽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안쪽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바깥쪽도 아래쪽은 이렇게 회전이 될 거고 위에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곡선도 위에는 이 곡선도 회전되니까 당연히 그 회전된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입체가 생겼어요. 그때 이 입체의 부피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선 공식을 얘기를 할게요.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부피는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fx, 이 값을 a부터 b까지 해서 x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독립변수가 x다. 적분하는 독립변수가 x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독립변수가 y로 바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회전축이 y축하고 평행인 어떤 직선, 즉 x는 상수 이렇게 표현되는 직선이겠죠. 그런 직선이 회전축이다 그러면 역시 독립변수는 x가 돼요. 즉 회전축이 y축이거나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이면 독립변수는 x. 반대로 회전축이 x축이거나 x축하고 나란한 어떤 직선이면 독립변수는 y.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예, x라는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회전시키는 도형이 있죠. 회전시키는 도형에 회전축하고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시면 돼요. 안쪽에, 아무 쪽에나. 예, 그리고 여기다가 독립변수 y축하고 나란할 때는 독립변수가 x라고 했죠. 그 독립변수 x를 여기 독립변수의 축하고 만나는 곳에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x로부터 회전축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거리, 회전축까지 거리, 이 값은 계산하면 여기는 x고 여기 y축은 x가 0인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 x에서 왼쪽에 있는 값 0을 빼주면 그 값이 x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회전축까지의 거리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예, x 대신에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x가 아니고 다른 값이면 그 다른 값으로 계산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는 fx는 이 값은 이 경계에서 독립변수가 x면 함수는 y죠. 그렇다면 y가 함수로 돼서 y를 함수로 취급했을 때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준 값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y의 값이 함수다 그러면 큰 함수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위쪽 경계가 될 거고요. 작은 함수는 아래쪽 경계가 되겠죠.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큰 값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도형을 보세요. 지금 기본이 되는 도형은 여기 위에 경계가 되는 곡선은 fx죠. 그런데 아래쪽에 경계가 되는 것은 x축이죠. x축의 식은 y는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을 빼준 거니까 fx-0. 그냥 fx만 쓴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이것을 독립변수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해주면 된다.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x가 회전축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그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조금 전에는 여기 y축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y축 왼쪽에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즉 x의 범위 a부터 b까지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안에 이 회전시키는 이 도형 안에다가 독립변수 x라고 쓰면 마찬가지로 회전축은 y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이제 이 x의 값의 거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0에서 왼쪽에 있는 x를 빼줘야 그 거리가 되겠죠. 플러스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y축, 즉 회전축 왼쪽에 있다 그러면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요.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그걸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온 이유를 역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름을 원통 쉘 이렇게 이름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본인 도형을 그려놓고 회전축도 기본으로 y축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원점이고요.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0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fx라는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이런 영역,
이것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실제로 회전되는 입체는 조금 전에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회전시켰으니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시 적분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 이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번호를 붙여서 A를 x0, 그 다음에 x1, x2, x3 이렇게 해서 B는 xn에서 끝나게 이렇게 n 등분했어요. 자, 그렇다면 n 등분해서 이렇게 여기 i번째 구간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점이 xi-1이고요. 오른쪽 끝점이 xi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눠진 이 구간을 이렇게 볼까요? 그림상에서는 3개로밖에 안 나눴지만 실제로는 n개로 나눈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회전시켜서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구간을 회전시켜 갖고 얻은 그런 입체의 부피, 거기다가 두 번째 도형을 또 회전시켜서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 계산해서 얻은 값,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회전시켜서 부피 계산한 거, 마지막으로 n번째까지 회전시켜서 부피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n개를 다 더하면 실제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실제 이 도형을 회전시키면 어려우니까 역시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구간도 같은 방법, 두 번째 구간도 같은 방법,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n번째 구간까지 전부 같은 방법을 쓸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i번째를 가지고 대표로 얘기를 할게요.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요. 우리 늘 이 값을 xi 스타 이렇게 썼죠. 그렇죠.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죠. 이렇게 이 곡선까지 높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를 높이로 갖고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여기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직사각형, 실제 도형을 회전시킨 것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지만 근사값으로 여기 생긴 직사각형을 회전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하고 실제 도형을 회전시킨 거하고는 여기 삐져나온 만큼, 여기 들어간 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사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근사값을 다 더할 겁니다. 이렇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고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요. n개를 전부 다. 됐죠? 첫 번째 구간도 표본점 계산해서 함수값, 그걸 높이로 갖고 첫 번째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을 회전시키고 n번째까지. 자, 그러면 직사각형 n개를 회전시켜가지고 그때 생긴 입체의 부피를 다 더하면 실제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오차가 이제 그 n개로 등분해서 n개 직사각형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다 더한 것, 그것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러면 실제 입체의 부피로 접근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한 대로 표본점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xi 스타를 선택을 해서 xi 스타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를 높이로 갖고 그리고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즉 그 구간을 밑변으로 갖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피, 직사각형 회전시킨 것의 부피, 그걸 다 n개를 더해서 근사값을 선택하겠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회전되죠. 그렇죠? 바깥쪽에서 이 오른쪽 끝점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이렇게 회전되죠. 그렇죠? 근데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으니까 위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결국 위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바깥쪽의 원기둥과 안쪽의 원기둥 사이에 있는 두 개 원기둥 사이에 있는 입체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원기둥 두 원기둥 사이에 있는 그 부피를 계산해서 근사값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조금 그래도 눈에 보이게 있으니까 두 원기둥 사이에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구간의 길이가 거의 0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의 한 점이 될 거고 이 두께라는 것은 한 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원기둥은 거의 같은 원기둥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은 원기둥의 껍질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원기둥의 껍질이에요. 원기둥의 껍질. 원기둥의 껍질.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원기둥, 원주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를 써서. 그리고 껍질, 껍질은 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원주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실린드리컬 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린드리컬 쉘 이렇게 얘기해요. 쉘 하는 게 껍질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원기둥을 원통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같은 뜻이니까 쉘은 그냥 영어로 써서 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원통 쉘하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용어대로 원통 쉘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그렇다면 원통 쉘의 부피를 가지고 근사값을 취할 거다. 됐죠? 그렇다면 이 원통셀의 부피를 계산을 해볼까요? 그걸 n개를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원통쉘 하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원기둥 부피에서 안쪽에 있는 원기둥 부피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원기둥의 부피는 밑에 있는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원기둥이나 안쪽에 있는 원기둥이나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고 있죠. 그렇다면 높이는 fxi 스타입니다. 그렇죠? 둘 다 높이는 fxi 스타. 그럼 원의 넓이를 곱하면 되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 곱하기 이제 반지름 계산해야 되는데 바깥쪽 원기둥은 여기 중심이 y축이니까 x가 0인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 i번째 구간 오른쪽 끝점까지 가 있으니까 xi까지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0에서 xi까지니까 반지름은 xi예요. 그렇죠? 해서 바깥쪽 원기둥은 원의 넓이가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 원기둥은 0에서 왼쪽 끝점, 이 i번째 구간 왼쪽 끝점 xi-1까지 가 있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xi-1이죠. 그렇죠? 해서 파이 곱하기 xi-1의 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n개를 다 더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그 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이게 실제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 원기둥 부피의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 파이 공통이죠. fxi 스타 공통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파이 fxi 스타 묶어냅니다. 그러면 왼쪽은 첫 번째 항은 xi의 제곱, 두 번째 항은 거기서 xi-1의 제곱을 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i 제곱에서 xi-1의 제곱을 뺀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죠? xi 마이너스 xi-1하고 xi 플러스 xi-1하고 곱한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i에서 xi-1을 뺀 것은 i번째 구간의 길이였죠. 이것은 기호로 우리가 del xi라고 썼던 값입니다. 그래서 del xi하고 끄집어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xi 플러스 xi-1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전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파이 곱하기 fxi 스타 곱하기 xi 플러스 xi-1 del xi 다 됐죠? 이게 실제 부피인데 역시 이 값을 보세요. 여기에 리미트 시그마 del xi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정적분 기호예요. 그래서 구간이 a부터 b까지였으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안쪽에 남아있는 것이 피적분 함수가 될 텐데 여기 선택한 표본점 이것은 전부 독립변수로 바꿔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서 플러스 값에서 여기 xi와 xi-1이 둘 다 x로 바뀌면서 같은 x가 두 번 더해져서 2x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 곱하기 fx 곱하기 2x 예, 이것을 적분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2파이 x f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예, 그렇다면 2는 여기서 생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공식을 쓸 때는 2파이는 그냥 무조건 쓰면 돼요. 그렇죠? x라는 값은 회전축까지의 거리고요. fx는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로 바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림이 아까처럼 이렇게 Y축 왼쪽에 가 있다면 예, 이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로 등분하는 것은 똑같이 번호가 붙죠. 그렇죠? 그럼 I번째 구간을 선택하면 XI-1이 왼쪽에 있고 XI가 오른쪽에 있을 텐데 이번엔 회전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면 XI로 만들어지는 게 안쪽 원기둥이 되죠. 바깥쪽은 xi-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i와 xi-1이 바깥쪽 안쪽이 바뀌어서 부호가 바뀌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값은 그냥 x라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서 쓰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통쉘 방법을 이용해서 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과 y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 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원통 쉘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 그 회전체를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어떤 걸 회전시킬 건가라는 것만 예, 그려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려볼까요? 어떤 것을 회전시킬 건가요? 여기 보니까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3승 하는 이 곡선, 3차 곡선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x제곱하고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예, 우리는 여기 절편을 계산할 수 있죠. 0과 2에서 x축을 만나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x의 3승인데 거기 마이너스 1이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y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두 번 미분해서 그릴 수 있지만 예, 그렇게 오목성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식만 가지고 다항함수니까 그냥 바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0에서 한번, 2에서 한번 x축을 만나야 되고요. 더 오른쪽에 만나는 게 없으니까 2에서 만나고 나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서 이렇게 y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0에서 다시 x축을 만나야 되니까 되돌아와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x제곱하고 되어 있으니까 또 만나는 곳은 없어요. 또 만나는 곳이 있다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또 만나는 곳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하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진 3차 곡선이죠. 그렇죠? 이것과 y는 0으로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y는 0은 x축이죠. 그럼 그걸로 둘러싸였다라고 했으니까 닫혀져 있는 구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x축하고 이 곡선 사이가 이렇게 이 오른쪽이 열려 있죠. 여기는 x축하고 이 곡선 사이가 왼쪽이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것, x축하고 이 곡선에 의해서 닫힌 영역, 예, 이게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을 이제 회전시킬 거니까
회전체는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회전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릴 필요까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단만 해주면 돼요. 회전축이 Y축이다 그랬어요. Y축이 회전축이거나 Y축과 나란한 직선이 회전축이다 그러면 독립변수는 무조건 X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 회전시키려는 도형 안에다가 아무데나 그리시면 돼요. 나란하게. 됐죠? 그리고 이 독립변수의 축과 만나는 부분 선택하고 거기다가 독립변수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회전축까지 이 거리를 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값은 x지요. 왼쪽에 있는 이 y축은 x값이 0이지요. 그럼 x에서 0을 뺐으니까 거리는 x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 도형의 위쪽 경계가 되는 함수가 큰 함수, 그렇죠? 이 도형의 아래쪽 경계가 되는 함수가 작은 함수. 근데 작은 함수는 x축이니까 y는 하고 풀면 0이지요. 그렇죠? 큰 함수는 이 곡선의 식 y는 하고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지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식을 만듭니다. 예, x가 움직인 구간에서 적분할 거고 2파이에다가 거리 곱하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해서 곱하고 적분할 텐데 가져가 볼까요? 구간은 여기 회전시킨 도형을 보니까 x가 0부터 2까지 움직였죠.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이고요. 그렇죠? 2파인 상수니까 그냥 곱한 거고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x라고 둔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서 x, 그렇죠? 큰 함수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가지고 왔고요. 작은 함수는 0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적분해 볼까요? 예, 곱해진 상수 2파이는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개합니다. x 곱하면 첫 번째 항은 2x의 3승, 예, 뒤에 건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의 4승 됐죠?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그래서 적분 가능하고 예, 원시함수만 계산하면 되고요. 앞에 2파이 그냥 곱해져 있었고요. x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x의 4승 x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예, 이제 적분 구간을 응용해 볼까요? 0부터 2까지. 그렇죠? x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 0 대입하면 x의 4승도 x의 5승도 0이니까 0으로 떨어졌고 그렇죠? 2 대입한 값만 남습니다. 첫 번째 항 2 대입하면 4승에서 16, 2로 나누면 8. 그렇죠? 두 번째 항 x에다가 2 대입하면 2의 5승 32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었고요. 다 됐죠? 예, 이제 통분하면 8은 5분의 40. 거기서 32를 뺐으니까 5분의 8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2파일 곱했으니까 예, 답은 5분의 16파이가 되지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3번 보세요. 원통 쉘 방법을 이용해서 원통 껍질 방법을 이용해서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회전축이 바뀌었습니다. x축. 그렇죠? 그렇다면 독립변수도 바뀌어요. 예, 독립변수는 y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x가 이제 독립변수가 y가 됐으니까 x가 함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그려볼까요? 예, xy 평면에 예, 여기 조건이 제시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y는 루트 x,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y는 루트 x.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끝에를 1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회전시킬 도형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x축이 회전축이에요. x축이 회전축이니까 자동적으로 y가 독립변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회전시키려는 도형, 예, 이 안에다가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선에서 이렇게 회전축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예, 여기 독립변수의 축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y 표시하시고요. 거리를 재면 됩니다. 그럼 이 거리는 y 값으로 재야 되니까 위에 있는 값은 y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은 x축이니까 y는 0인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는 위에 y에서 아래쪽에 있는 0을 빼서 y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독립변수가 y니까 x가 함수가 됐고 큰 함수는 x의 값으로 큰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x 값은 오른쪽에 있는 게 커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오른쪽 경계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른쪽 경계를 계산하셔야 돼요. 오른쪽 경계가 큰 함수.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왼쪽 경계가 작은 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왼쪽 경계. 예. 왼쪽 경계는 작은 함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큰 함수, 작은 함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함수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이 도형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점 표시하시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점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움직여요. 이렇게 나란하게. 그러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점이 움직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점이 움직이죠. 예, 이렇게 다 움직여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 가장 나중 여기. 그럴 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왼쪽 경계예요. 어렵지 않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른쪽 경계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식을 구할 수 있죠? 함수는 x니까 이 곡선의 식을 x는 하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오른쪽 경계는 x는 하고 풀면 여기는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이니까 x값이 다 1인 곳이죠. 그래서 식이 x는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포물선은 x는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 곡선의 식은 y는 루트 x였어요. 그렇다면 y는 루트 x를 x로 풀려면 제곱해야 되죠. 그럼 x는 y 제곱이죠. 예, 그래서 작은 함수는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큰 함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공식 예, 이제 적분 구간 설정하시고요. 2파이 곱하고 거리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제 y값이 y가 독립변수니까 y값이 이 영역 안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나 체크해야 되죠. y 0부터 움직였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1이니까 x값이 1이니까 루트 1, y값도 1이죠. 그렇다면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예, 독립변수 y니까 y로 적분하고요. 2파이 그냥 곱해 준 거고요. 그리고 회전축까지의 거리 계산하니까 y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 큰 함수 1이었어요. 그렇죠? 작은 함수 y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1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예, 이제 적분만 하면 되겠죠? 상수 2파이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첫 번째 항 이렇게 곱하면 y, 두 번째 항 y와 y제곱 곱하면 y 3승. 됐죠? 다항함수고요. 예, 연속이니까 원시함수만 알면 되죠. 계산할까요? 2파이 곱하기 y를 적분한 것은 2분의 y제곱이고 y 3승을 적분한 것은 4분의 y의 4승이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계산해요. y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 대입하면 y의 제곱도 y의 4승도 0이죠. 없어졌고요. 1 대입한 것은 제곱도 4승도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었어요.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4분의 1이니까 2파이랑 곱하면 2분의 파이. 이게 부피가 되지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4번 볼까요? y는 x-x제곱 이 곡선하고 y는 0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원통실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전시킬 건지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y는 x-x제곱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포물선이죠.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1-x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와 1일 때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x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부호 마이너스. 그렇다면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립니다. 0과 1에서 x축 만나야 되고요. 절편. 그리고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두 점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 해서 y는 x-x제곱 하는 것은 이런 포물선입니다. y는 0 하는 것은 x축이지요. 그렇죠? y는 0. 그럼 이걸로 둘러싸인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닫혀있는 여기죠. 그렇죠? 이게 회전시킬 도형입니다. 다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축이 x는 2라는 직선이에요. 자, 여기다 1이라고 찍어놨어요. 그렇다면 2는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y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의 식이 x는 2지요. 그리고 이게 회전축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회전축이 y축은 아니지만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이니까 독립변수는 다시 x가 됐어요. 그렇죠? x가 독립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대로 가볼까요? 회전시키려는 이 도형에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하나 긋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직선이 독립변수 축과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x라고 표기한다. 됐죠? 그래 놓고 이 직선하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큰 값이니까 x가 2인 값이 큰 값이죠. 그렇죠? 거기서 왼쪽에 있는 x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거리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2-x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y가 이제 함수니까 큰 함수는 위에 있는 경계 이게 큰 함수죠. 그렇죠? 작은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경계 x축 이것이 작은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작은 함수의 식은 0이 돼요. 그렇죠? 큰 함수의 식은 여기 있습니다. x-x제곱 다 됐죠. 자, 그럼 가볼까요? 독립변수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고요. 2파이는 무조건 곱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회전축까지의 거리 계산한 게 2-x였고요. 그렇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라는 것이 큰 함수가 x-x제곱 작은 함수는 0이었으니까 뺄 거 없고요. 다 됐죠?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요. 곱해진 상수 2파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럼 2-x하고 x-x제곱하고 곱해서 전개해 보세요. 2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게 묶어낼 수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x의 3승이죠. 다 됐죠? 이제 적분 계산합니다. 원시함수만 계산하면 되고요. x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3x제곱 미분해서 3x제곱 되는 거 x의 3승이죠. 2x 미분해서 2x 되는 거 x제곱이죠. 다 됐죠?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0 대입한 건 4승도 3승도 제곱도 전부 0. 그렇죠? 1 대입한 것은 4승도 3승도 제곱도 1의 제곱, 1의 3승, 1의 4승 다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수만 남았어요.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4분의 1, 두 번째 항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1 대입하면 플러스 1.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0이죠.
4분의 1 남았고 거기에 2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예, 부피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부피를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 예, 원통 쇠를 이용하는 방법을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피 계산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은 예, 다시 부정적분, 예, 원시함수를 계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미리 읽어오셔도 좋고요.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